30년 동안 나랑 키스한 적 있어요? 날 안아준 적 있어?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에요. 전 진심이에요. 우린 30년 넘게 부부관계도 없이 살았잖아요. 우린 이미 남이나 다름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나이에. 나는 그 말을 꺼내며 손이 떨렸다. 결혼한 지 40년.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무겁고 긴 숨이 내 입술 끝에 매달렸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혜윤입니다. 올해 72이에요. 남편 유상범 씨는 저보다 7살 많아 79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잔잔하게 잘 사는 노부부라고 말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겉으론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점점 투명해져 가는 기분. 사람들은 말하죠. 나이 들면 그런 거 다 지나간다고요. 욕심도, 감정도, 욕망도.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이 그리운 걸까요? 우리 부부는 40년 동안 제대로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식사할 때도, 외출할 때도, 심지어 같은 방을 쓰면서도 그저 말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죠. 그런 날들이 쌓여 어느 순간 문득 이 사람은 나를 한 인간으로, 여자로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은 낯설고 어떤 분에게는 부끄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정말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상범 씨는 밥숟갈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보단 마치 40년 묵은 먼지를 털어낸 듯한 무표정이었습니다. 익숙한 무관심, 그리고 묘한 체념이 섞인. 그래요. 이젠 더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주 앉아 있던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나는 미역국, 마른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내 마음처럼 식어버린 식사 한 끼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먹는 대신 드디어 꺼내선 안 될 말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입에 올리기까지 나는 너무도 오랜 시간을 혼자서 고민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내 머릿속을 스친 건 아마 우리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집을 떠난 바로 그 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나는 마음에 이혼을 하고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그 시절엔 다 그랬죠. 연애라는 건 영화 속 이야기였고, 현실의 결혼은 조건과 예절, 집안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같은 것이었어요. 처음엔 남편도 자상했어요. 결혼 초기에 꽃을 사온 적도 있었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내 손을 잡아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생기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되고 남편은 점점 가장의 책임이라는 굴레에 묻혀 감정을 잊어갔고 나는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로만 살아야 했죠.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시대의 여자들은 다들 그렇게 참고 살았으니까요. 엄마니까 아내니까 견뎌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나는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법도 잊었고, 기대하는 법도 잊었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방법조차 잊어버렸어요.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육체적인 접촉은 아이 셋을 낳은 이후로 거의 사라졌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없었고, 함께 한 공간에 있어도 대화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가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땐 나는 오히려 더 외로워졌어요. 마주보지 않으니 마주할 일도 없고, 대화를 시도해봐도 돌아오는 건, 응, 그래, 알았어 뿐. 그의 일상은 신문과 뉴스로 가득했고, 내 하루는 그 사람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는 일로만 채워졌죠. 아이들이 전부 출가하고 나서는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사람은 늘 TV 앞에서 졸고 있었어요. 어쩌다 한 번 마주치면 우리는 마치 낯선 하숙집의 동거인처럼 서로를 피하곤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준 건 TV 속 드라마, 속 로맨스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일렁이던 이 설명할 수 없는 결핍감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20대 시절에 쓰던 작은 립스틱을 발견했어요. 반쯤 굳어버린 그 립스틱을 손등에 문질러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오래 나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그 립스틱을 발랐죠. 그러곤 묵은 먼지를 닦아낸 듯한 얼굴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괜찮아?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그 질문을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윤아, 미애 언니 알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다더라. 그 한 통의 전화는 내 삶에 작지만 중요한 균열을 만들어줬어요. 며칠 다녀올게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는 신문을 접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그 반응은 참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괜찮아.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며 나는 기차를 타고 30년 만에 고향으로 향했어요.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오랜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오래 제자리에만 서 있었던 건 아닐까. 선로 위로 지나가는 풍경을 따라 내 기억들도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죠. 어릴 적 여름날의 흙먼지 냄새, 뒷산에서 도토리를 줍던 일, 처음으로 남몰래 좋아했던 그 아이의 조용한 눈빛, 권민우, 이름조차 입 밖에 내본 지 몇십 년 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보다 1살 많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항상 책을 들고 다니고 말은 별로 없었지만 웃을 땐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아이였죠. 그 아이가 웃는 걸 볼 때면 나도 괜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나는 운동장 한편에서 그가 축구를 하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런 사람과 함께 살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상상도 했었죠. 그 시절엔 그런 상상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향역에 도착하자 바람이 달랐어요. 서울과는 전혀 다른 냄새, 다른 온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괜히 주변을 둘러보며 그 시절의 잔상을 찾았습니다. 언니의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웃으며 반겨주는 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며칠간 언니 곁을 지키며 국을 데우고 약을 챙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내 안에 깊게 웅크리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저 밤마다 창밖을 보며 이상하게도 심장이 콕콕 쑤셨죠. 이게 외로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 언니의 몸이 조금 회복되자 나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골목길마다 추억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무너진 돌담, 이사 간 친구네 집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니던 그 초등학교 앞. 교문 앞에 서서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새로 칠해진 교실 창틀, 교문 옆 느티나무는 훌쩍 커져 있었죠. 마치 내 가슴 한 구석처럼 오래되고 잊혀졌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혹시 혜윤이 아니야?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빛에 눈이 잠시 멀었지만 그 목소리는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마치 20대 때처럼 뛰기 시작했죠. 그곳엔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에게도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말이 적고 차분했던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정말 민우야? 그래, 혜윤이 맞지?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말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래된 책갈피 속 문장을 다시 꺼내듯 서로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잠시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근처에 다방 하나 아직 있어. 거기서 이야기 좀 할래? 작은 찻집에 앉아 우리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마치 중간 챕터를 통째로 건너뛴 책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점프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두 아들도 출가하여 지금은 혼자 고향집을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나와 마찬가지로 긴 침묵의 세월을 지나왔고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궁금했어. 그때 말 못했지만 널 좋아했었어. 내가 웃을 때 내 심장도 같이 뛰었거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60년 가까운 시간,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그 한마디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그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떨궜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온기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언니네 작은 방에 돌아와 누웠지만 나는 한참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그의 말이 맴돌았고 내 가슴은 마치 소녀처럼 다시 설렜습니다. 잊고 살았던 감정, 아니, 버리고 살았던 나 자신이 그날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나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상은 똑같았고 어제와 같은 도시에 도착했지만 내 마음은 분명히 어딘가로 옮겨진 것만 같았죠.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예상대로 아무도 반기지 않았어요. 상범 씨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내가 짐을 끌고 들어오든 말든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다녀왔어요. 말은 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익숙해서 심지어 슬프지도 않았어요. 짐을 풀며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 낯선 설렘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권민우. 그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다 문득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도착했지. 오늘 너 만나서 정말 좋았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어. 고마워. 그 짧은 몇 줄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나는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내게 좋았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나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 후로 매일 아침 그는 좋은 하루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비 맞지 마. 꽃이 피는 봄날엔 너무 예쁜 꽃이 보여.
너도 봤으면 좋겠다고. 그는 자주 사진도 함께 보내줬어요. 우리가 함께 다녔던 초등학교의 교정. 그가 심은 감나무가 익어가는 모습. 마을회관 앞 벤치에서 찍은 저녁 노을 풍경. 그 사진을 보며 나는 다시 그 사람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있는 곳의 공기가 그리워졌는지도 몰라요. 2개월쯤 지났을 무렵 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 갈 일이 생겼어.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점심 어때?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심장이 어린아이처럼 바보같이 뛰고 있었어요. 나는 오래간만에 미용실에 들렀고 옷장 깊은 곳에서 딸이 사줬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는 내 모습을 남편이 물끄러움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디 가나? 친구 만나러요.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뉴스를 봤습니다. 그게 끝이었죠. 어쩌면 그런 무심함이 내 결심을 더 확고하게 만든 걸지도 몰라요. 서울 도심의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마저도 따뜻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남산 자락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고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말없이 걷던 그가 문득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온기.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그 손을 자연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걷는 일, 그 사소한 순간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도록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을이 지는 시각,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윤아, 60년 전에 못한 말이 있어. 그는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나 정말 너 좋아했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지금이 더 진심이야.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얼어붙어 있던 내 감정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스를 멈추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 갑자기 이렇게 해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좋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 그 눈빛, 그 입술의 온기가 내 가슴 한가운데 계속 머물렀거든요. 4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이 그날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에 왔습니다. 나는 언니 보러 간다. 동창 모임이 있다. 산책 모임이 있다는 핑계를 댔죠. 거짓말을 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그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면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의 손을 잡고 걸을 때면 내가 여전히 여자이고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가끔 말했습니다. 혜윤아, 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처음 만났을 땐 좀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이젠 눈빛이 반짝거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달아오르며 괜히 손거울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예전엔 거울 앞에 앉는 게 허무했는데 요즘은 립스틱 색을 고르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알고 있었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민우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 나는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것이 내 마음
한쪽을 천천히 짓눌러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던 내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네? 응, 바람 좀 쐬고 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래. 늘 그렇듯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나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서로에겐 아무 감정도 없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에게 손끝 하나 닿지 않았을까? 민우와의 관계가 6개월쯤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를 만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갈망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데우고 있는 남편에게 나는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익숙한 무표정이 담겨 있었죠. 말해봐. 나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젓가락이 식탁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뭐라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혼란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설마 다른 남자 생긴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 되어버린 걸 그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와, 창피한 줄 알아. 70이 넘어서 바람이라니.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나면 어쩔 거야. 아이들 얼굴은 어쩌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내 인생 나답게 살고 싶어요. 이게 다 그놈 때문이지. 그 노인네 하나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혜윤아, 너 나랑 40년 살았잖아.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어쩌려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 손을 잡은 적 있어요? 눈을 바라본 적 있어요? 내가 아플 때, 힘들다고 말할 때, 그저 리모컨만 들고 있었잖아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내가 한 집에 사는 인간이라는 건 알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여자라는 건 잊은 지 오래였어요. 며칠 뒤 큰딸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연락한 거였죠. 엄마 진짜야? 아빠랑 이혼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는 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40년 동안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수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로 아빠랑 아무 사이도 없었어. 그래. 그냥 식사 챙기고 빨래하고 하숙인처럼 살았지.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수연이는 말없이 나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 나는 그 말에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나 자신을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이혼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적인 절차보다 더 어려운 건 가족들과 주변의 시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죄책감이었죠. 하지만 결국 남편도 내가 단단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뒤 민우는 나를 위해 고향 근처의 조용한 아파트를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마치 오래 떠돌다 집을 찾은 아이처럼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민우는 내가 가져온 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풀어주었고 자신의 옷장 한쪽을 내 공간으로 비워줬습니다. 내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오늘은 내가 해볼게. 그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낯선 일이었어요. 된장찌개에 두부를 썰고 나물 반찬을 작은 접시에 담아 조심스럽게 상을 차려내는 그 모습.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어떤 외식보다 더 소중한 저녁이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나는 감동에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앞으로는 더 연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 같은 침실, 같은 공기 속에 처음으로 누웠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혜윤아, 괜찮아. 무서우면 말해줘. 난 그냥 이렇게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나도 원해. 당신이 필요해요. 그 품이, 그 온기가 너무 그리웠어. 그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고 그 순간 나는 사람의 품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의 첫날 밤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우는 항상 내 컨디션을 물어봤고 폐경 후 겪는 건조감이나 통증에 대해 이해하며 부드럽게 천천히 다가와 주었습니다. 의사들도 윤활제 쓰는 거 권장한대. 부끄러워할 일 아냐. 우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의 배려와 이해는 내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주었고 나는 서서히 그와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내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피부가 촉촉해졌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관절통이 줄어들었으며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기적인 성생활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호르몬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년기의 여성에게도 아주 좋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며 스스로를 감췄던 과거의 나를 떠올리며요. 민우와 함께하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 상담도 받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골반 근육을 위한 운동, 요가, 걷기, 그리고 매일 저녁 20분의 산책.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너랑 함께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죠. 너랑 이렇게 함께 있으면 나 다시 젊어진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민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어느 날 밤, 우리는 강원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는 내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어요. 혜윤아, 앞으로 뭘 하면서 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그게 내 인생의 제일 큰 욕심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한평생 내가 기다려온 따뜻한 동해의 미소였어요. 함께 지낸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평소엔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던 그가 그날은 일찍부터 주방을 오가며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물었더니 그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죠. 비밀이야. 오늘 저녁에 알게 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설레고 괜히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우는 거실에 촛불을 켜고 작은 와인잔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든 감자전과 된장 수프, 그리고 미역줄 기볶음과 잡채. 음식이 거창하진 않았지만 그 정성과 분위기에서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속엔 작은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윤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듣는 프러포즈라니. 어디서도 배운 적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1년이나 함께했어. 나는 내 옆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어. 이젠 법적으로도 진짜로 서로의 사람이 되고 싶어. 민우의 손이 내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 생각도 못했는데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준비했습니다. 크게 알릴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결정했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아이들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 작은 북카페를 빌려서 식을 올렸습니다. 딸 수연이는 꽃다발을 들고 입장했고 사위는 기념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상범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윤 씨, 축하해요. 미안했어요. 그땐 나도 뭘 몰랐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묘하게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어요. 결혼식 날, 나는 곱게 단장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마치 다시 신부가 된 듯 두근거렸습니다. 민우는 정장을 입고 내 앞에 섰고 그 눈빛엔 여전히 소년 같은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예뻐 진심으로.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야 듣는 신부 칭찬이네요. 40년 늦었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둘만의 결혼 파티를 했습니다. 작은 와인 한 병을 따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요. 내가 이렇게 늦게 진짜 인생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혜윤아, 지금이 우리 인생의 봄이야. 그 봄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지금도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고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아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 요리하고, 함께 병원에 가고,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럴 땐 민우가 먼저 말하죠. 화났어. 그럼 내가 설거지할게. 그리고 그는 웃으며 내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을 선택한 게 얼마나 소중한 결정이었는지를 느낍니다. 지금 제 옆에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야, 혜윤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지금의 저예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해요.
이제 주름도 많고 흰머리도 늘었지만 참 괜찮게 늙었구나. 아니, 괜찮게 살아왔구나.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요. 사랑을 꿈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민우와 함께 살면서 나는 사랑이 단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다시 숨 쉬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요. 그는 가끔 제게 말해요. 혜윤아, 지금 너랑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삶을 선택한 걸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잊고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게 꼭 누군가와의 로맨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다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사람은 언제든 자신의 계절을 다시 정할 수 있어요. 지금이 겨울 같으시다면 언젠가는 분명 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봄은 생각보다 당신 곁에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다시 걸음을 떼는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용기 하나로 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인생의 한 장면에서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